챗 GPT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인간보다 더 완벽한 인류의 행복에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불교에서 가장 진지하고 구체적인 질문과 해답을 내놓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정상교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불교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이 확고부동한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과 이론을 설파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많은 오해를 낳게 하는 단어인 바로 그 고통,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확고부동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불교의 어떤 그 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아주 그 세 가지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굉장히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 종교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합니다. 고통.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어떤 그 걷다가 뭐 앞정을 밟았을 때 느끼는 그런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사실 약 한 1만여 년 전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농업혁명이 이제 일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인간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다른 어떤 그 동물들과는 달리,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인류 문명은 점차 기술과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편리성과 어떤 그 물질의 축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그 서양에서,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식민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 이외의 많은 지역들이 이제 식민지로 되면서 유럽은 더 물질적으로 이제 풍요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현재 우리 전 세계는 사실상 그런 어떤 서구식 모델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의 어떤 그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은 19세기 정도 되었을 때 유럽의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는 더 이상 기술만 조금만 더 발전하면 되지, 우린 이제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알았다. 그리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편리한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바로 뭐였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세계 제1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관총이라는 게 나와서 그냥 뭐 사람을 그냥 엄청나게 이제 살상하는. 하지만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한 20년 뒤에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또다시 그런 엄청난 인류 비극을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 엄청난 그 살상 무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요. 자, 그러면서 불과 약 한 20년 전에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 보급돼서 인터넷 시대를 또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생겨가지고 우리가 잠들 때도 사실 24시간 내내 전 세계 모든 일을 알 수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의 일이죠. 바로 챗 GPT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인간보다 더 완벽한, 그리고 더 인간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AI의 총화가 바로 또 이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챗 GPT가 생기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얘기를 하고 기대감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메일이나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더 좁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기술 발전들을 계속하면서 우리 인류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러한 과학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행복에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아무도 그것이 그러한 편리성이 배가 됐다라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졌는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행복에 대한 질문은 2500년 전 불교에서 가장 진지하고 구체적인 질문과 해답을 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불교에서는 어떠한 관점 때문에 불교는 그런 해답을 제시했다라고 할까요? 부처님께서 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바로 즐거운 감정을 내가 가지면 그것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배우지 못한 이들은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갈망을 한다. 하지만 즐거운 감정은 다시 사라질 것이고 좋지 않은 감정이 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배우지 못한 이들은 괴로워서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상심에 빠지고 슬퍼하고 광란에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재화를 축적을 하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의 근본에는 그것들이 나에게 즐거운 감정을 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즐거운 감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육상 선수들을 보게 되면 출발하기 직전에 아주 곧 뛰쳐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 신호가 울리기도 전에 뛰어나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그 즐거운 감정을 늘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만 이렇게 외부에서 와버리면은 바로 실수를 한다거나, 즉 우리 인간은 굉장한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 지금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불만족과 긴장 상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고통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즐거운 감정이든 괴로운 감정이든 그것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특정한 감정에 집착을 해버리면은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확고부동한 행복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 나는 아침 햇살만 좋으니까 아침 햇살만 받아들이고 살 거야. 그건 무의미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늘 붙어서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침 햇살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감정, 그것이 순간의 즐거운 느낌을 주더라도 그것을 초월했을 때 진정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평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확고부동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물론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짧은 명상 몇 분 한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불교는 바로 구체적인 수행도, 즉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추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가 이 정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단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후대에 전해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그것이 바로 확고부동한 행복을 얻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즐거운 감정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늘 그런 즐거운 감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 상태와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아주 작은 외부의 자극만 있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쫓아서 늘 먹이를 찾아 헤매는 맹수와 같이 촉각이 곤두선 상태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확고부동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정한 즐거운 감정을 추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 내면에서 확고부동한 행복을 느끼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과 확고부동한 행복의 획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